leverage,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문정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심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6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살아도 죽고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벌어다 준 돈 많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출중살tung 일을 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5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야.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요새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진갑이 되니까 62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할 줄은 모르겠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 수저니 나무 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 수저의 정의, 나무 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 온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했던 케이스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야말로 이런 시대야말로 공존이라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헤어지면서 그런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야,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요, 내가 한 7년 무지장 고생했다 그랬잖아요. 저 친구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1,800억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때 최고로 무서운 건 은행 문 여는 거였어요. 은행 문만 닫으면 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게 수능 같은 거 보면 1시간 뒤에 은행 문을 열잖아. 근데 치사한 새끼들 또 1시간 연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줄 돈은 없는데 돈 달라는 사람만 있는 거야. 나는 꿈을 꿀 때마다 무슨 꿈을 꿨냐? 사업을 안 하는 꿈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사업을 안 하면 그렇지 내가 사업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눈을 떠보면 사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사실은 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왜 못 놓고 못 포기했냐? 내가 손을 놓고 놓으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눈에 어른거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이 딱 하나. 오케이, 어제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내일은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 더 살자. 이렇게 7년을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포기하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의 폭을 넓히세요. 정보의 폭을 넓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래서 큰 꿈을 꾸려면 많은 아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가 싸움이 없어져요. 이 나라가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행복해져요. 그런 걸 보고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않을 거냐는 그 나라를 가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가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가 좀 더 모든 사람들이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암담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는 곧 오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흑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 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